네, 이번에는 무리함수의 이제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그 방금 그 앞선 시간에서 어 마이너스를 어떻게 붙이냐, 그다음에 절대값을 얼마나 곱해주냐에 따라서 방향이나 모양이 살짝 바뀌고 또 뭐 물론 정의역과 공역도 좀 바뀌고 그리고 그래도 그럼에도 꼭지점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동을 한다는 건 여기 어차피 이차함수에서 온 그래프라서 출처가 이차함수 평행 이동할 때 꼭지점을 움직였던 것처럼 무리함수도 우린 꼭지점을 움직일 거예요. 해보도록 하죠. 책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여기로 갈게요. 필기를 해봅시다. 자, 무리함수라고 써있고 y는 하고 식이 있는데요. 뭐 ax 플러스 b 책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요게 중요해요. y는 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누군가가 올 거고 루트하고 여기 또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올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냥 요렇게 쓸게요. 여기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올 거고 여기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올 거야. 그 상태에서 어떤 상수값 a가 있겠죠. 무슨 양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x가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런데 요것을 x축 방향으로 혹은 y축 방향으로 각각 x축 방향은 p만큼, y축 방향 q만큼 이동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올지 모르고요. 루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올지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a 상수값이 있었는데 x 자리가 x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그리고 바깥에는 플러스 q가 나타나겠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플러스 q는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던 거에 대한 이항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하면 y는 y-q가 될 텐데 이 마이너스 q를 이항해서 여기 플러스 q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의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동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원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원래 그래프 예를 들어서 뭐 y 이퀄 루트 x 뭐 2x라고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얘를 만약에 제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해라 라고 하면 자, y-2가 되겠죠. 여기는 좌변은 y-2는 루트하고 2 그대로 두고 x 대신에 x-1로 올 텐데 요걸 식을 전개하면 함수니까 y는으로 바꾸고 루트 2x-1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 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꼭지점을 먼저 찍어 주셔야 돼요. 꼭지점이 어딘데? 꼭지점은 1,2야 라고 해서 1,2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부호를 보세요. 마이너스가 여기는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일사분면에 그리듯 하면서 이렇게 1,2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정도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정의역과 공역을 원래 미리 구하는 건데 이런 식에서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 정의역은 어디가 되냐?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야. 공역은 어디로 잡았어야 되냐? 공역은 y가 2보다 큰 쪽으로 잡았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을 미리 정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찾으시는 게 훨씬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식을 보셔야 되죠. 여기 안에 거가 어떻게 해야 양수니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지만 그냥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어차피 마이너스가 어디 분야에 따라서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방향이 결정되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이렇게 그래프에서 꼭지점 찍고 평행이동이 얼마큼 되나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마이너스 부호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통해서 그 폭을 더 높이 올라갈지 뭐 낮게 올라갈지 뭐 이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둘이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부호가 달라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밖에나 안쪽에 부호가 있다면 그 부호에 맞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한번 그럼 이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1번을 봅시다. 예제 1번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y는 3x 플러스 6의 루트 하고 마이너스 3이 있는데요. 자, 이 상태로는 평행이동을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이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x 앞에 3을 묶어주는 거죠. 3을 묶어서 x 플러스 2 이렇게 묶고 루트하고 마이너스 3. 자, 그럼 여기서 꼭지점이 바로 나오죠. 꼭지점이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호가 밖에 있니 없니? 여기 양수고 여기 양수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x는 2,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 해서 꼭지점 찍고 그 다음에 편하게 위로 날리시면 돼요. 근데 편하게, 너무 편하게 위로 날리면 이게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인지 아래인지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뭐하냐? 또 절편 찍어줘야겠죠. 우리가 x절편보다는 y절편이 훨씬 편해요. y에다 0 넣고 x가 구하는 것보다는 x에 0 넣는 게 편할 테니까 x에다 0을 넣어봅시다. x에 0 넣으면 여기다 0 넣어볼게요. x가 0일 때 y값이 얼만데 그러면 루트 6 빼기 3이요. 자, 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음수라는 건 알겠어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위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요런 식으로 대략 이 값이 뭐 여기가 루트 6 빼기 3이니까 루트 6이면 한 2점 얼마 되거든요. 거기 3 뺐으니까 대략 뭐 대충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린다. 원점보다는 확실히 아래쪽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여기 음수 지나게끔 어쨌든 위쪽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거죠. 일사분면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면 됩니다. 아직 여긴 왜냐면 이쪽에 둘 다 음수가 없으니까. 자, 음수 한번 넣은 걸 한번 해볼까요? 밑에 5번 문제 보시면 1번은 너무 똑같은 유형이라서 넘기고요. 2번을 보면 자, y는 루트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더하기 1이 있는데요. 이때도 반드시 마이너스 2로 먼저 묶어주셔야 돼요. 그럼 x 빼기 2가 되고요. 루트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립시다 라고 하면 꼭지점이 얼마인데? 꼭지점이 2,1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2,1이네 2,1이네 찍고요. 자, 이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어디 있니? 마이너스가 안쪽에 있어요. 루트 안쪽에. x 앞에 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x의 부호가 바뀌었다. x가 음수인 쪽을 향해 가라. y는 양수고 x가 음수인 쪽을 향해 가라. 어떻게 그리겠어요? x가 음수고 y가 양수인 쪽. 바로 이쪽이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는구나. 자, 그럼 정의역이 뭔데? 미리 찾지 마시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찾으세요. 정의역이 뭔데?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 공역은 어때? 공역은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사이즈를 미리 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식 보고 말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리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부호가 어땠을까?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다면 아마도 이쪽으로 그래프가 나가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아니면 바깥쪽엔 없고 안쪽에만 있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아마 가는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 없었다면 이렇게 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유리함수에 비해서는 식 전개는 그래도 간단하니까 여러분 연습해보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리함수 이제 범위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뭐 252쪽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봐야겠죠. 예제만 풀지 마시고 소단원 확인 문제도 다 풀어보시는데 뭐 요런 거 요 그래프는 원래 모였던 것을 어떻게 이동한 걸까 요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뭐 3번이나 4번 같은 거 둘 다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여기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서 찾을 수 있는가.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어디지?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P는 얼만가 보다, Q는 얼만가 보다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 보니까 A 양수겠네. 근데 그냥 양수가 아닌데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된다. 절편을 대입해서 x가 0일 때 y가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끔 A 값을 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들 뭐가 있나 보면 이제 뭐 중단원 연습 문제 부분에 이제 다 이제 묶여서 나오겠죠.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들도 나오고 뭐 그 대단원에는 또 함수 전체 파트가 다 같이 나올 텐데 요 부분의 문제들도 다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뭐 여기 무리함수, 유리함수 쭉 나오죠. 정의역도 찾고 치역도 찾고 또 여러 문제 나오는데 특히 이런 거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라 하는데 요거 보고 바로 찾지 마시고요. 이거 꼭지점이 2,3이네. 그리고 꼭지점 2,3인 상태에서 여기서 어디다 그리니? 여기 마이너스 붙었네. 바깥에 마이너스 붙었다. y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상태네. y가 음수인 쪽으로 가자. x는 양수고 y가 음수인 쪽.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정의역과 공을 식에서 찾지 않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스럽게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식으로 찾으려고 하면 좀 복잡한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찾으면 훨씬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부호에 따라서 꼭지점과 부호를 보고 정의역, 치역을 찾으시면 좋고요. 뭐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 다 풀어보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는데 많이 풀어보시길 바래요.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